오늘 진은정, 진영구 등 가족명의 5인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가 됐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이 고발장을 접수를 한 거죠. 그러면 이 고발장이 어떻게 의미가 되고 작동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이 당원 게시판 사태가 전혀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해명도 속 시원한 해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 사태가 진정되기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근데 점점 이제 많은 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료라는 게 이제 댓글과 관련한 부분, 그런 댓글의 어떤 상관성, 그리고 그 댓글이 만들어질 때, 게시글이 만들어질 때, 그거를 받아 썼던 이제 기자들의 언론 내용들, 이런 것들이 뭉게뭉게 부풀려지고 그 사실들이 팩트로 드러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과연 그러면 진실은 뭐냐? 그 한동훈과 그 진은정, 그 진영구 등 그 가족 명의로 이루어진 그 게시글의 실체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당에서는, 국민의힘 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속 시원한 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언급을 회피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오늘 최고위원 회의가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김민전 최고위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수사기관에 의해 밝혀지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당무감사를 통해서 뭐가 잘못된 건지, 게시판 관리가 왜 잘못됐는지 우리가 먼저 바로 잡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원 게시판 문제 제기도 바로 보통 사람들의 상식과 양심에서 나온 문제 제기라며 왜 특정 글은 삭제되고 특정 글은 삭제되지 않는지, 특정 글은 언론에 대거 보도되고 왜 특정 글은 그렇지 않은지, 언론과 당원 게시판이 같이 간 것은 아닌지, 이런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 대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판결, 그것을 넘어서서, 그리고 우리 내부의 문제, 이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하고 수습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어요. 오늘 그 진은정, 그 진영구 등 가족명의 5인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가 됐습니다. 국민의힘 청년당원들이 모여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이 고발장을 접수를 한 거죠. 과거에 드루킹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때 이제 고발장의 그런 내용하고, 저는 죄명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죄, 예비적 죄명으로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방조죄, 그리고 이제 그 게시글을 삭제한 거에 대한 증거 인멸죄, 이렇게 그 죄명을 추정해 볼 수는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는 경찰이 그 가족에 대한 수사도 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라는 거를 인지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 또 오늘 오전에 속보가 떴더라고요. 경찰에서 국민의힘에 당사의 그런 서버를 보존을 해라, 삭제하지 말고,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그 요청에 대해서 삭제를 하면 그 사람이 범인이죠. 그 사람이 증거인멸죄의 범인이든 어떤 죄의 범인이든 그 범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정식으로 수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일부에서는 이제 당무감사를 하자라는 제안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그럴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고 있지만, 스스로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잘 되었는지를 밝혀나가는 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정작용,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가지고 있는 자정작용이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라고 보여집니다. 과거에 이제 김대남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그 총선 백서와 관련해서 그런 그 문건 유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당무감사를 착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이 당원 게시판 사태는 그 두 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중요한 사건에 당무감사를 하지 않는다? 제가 볼 때는 그동안 당무감사를 하고
했던 그런 사건에 비해서 더 중요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당무감사를 하지 않는 거는 그거는 사실 굉장히 의심스럽죠. 그리고 뭐 일부 유튜버들한테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을 하겠다라고 메시지가 나갔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고발장이 접수가 되었는지 확인이 안 돼요. 그거를 이제 확인하려고 기자들이 많이 물어봐도 전화를 안 받는 방식으로 이제 그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정말 올바르고 정당한 일이라면 아니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들 고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말 허위 사실이고 그 허위 사실을 검증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통해 가지고 제시할 수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동일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적인 효과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고발이라는 게. 그런데 뭐 지금 어떤 뭐 구체적인 액션에 착수했다라는 내용이 보이질 않으니 사실 이 내용들이 기정사실화돼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당원 게시판에 이런 그 이름들이 과연 그 진은정과 그 진영구 한동훈 대표의 가족 친척들의 이름과 같은 이름들이 이게 사실은 실제 그 가족 친지가 아닌가라는 그 의심이 바로 더 설득력을 얻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우선은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 이 고발장이 어떻게 의미가 되고 작동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제가 저번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이 당원 게시판 사태로 고소고발을 할 수 있는 게 우선은 그 명예훼손, 그리고 모욕, 그리고 통매음이죠. 근데 통매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김건희 여사를 이제 그 계목줄을 채워가지고 어디 가둬야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좀 변태적인 그런 그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통매음으로 고발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명예훼손 같은 경우 명확하게 이제 제3자가 고발할 수 있고 허위 사실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의견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묵시적으로 사실의 적시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여질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 되어서 제3자가 고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제 모욕죄 같은 경우에는 친고죄입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직접 고발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보면 뭐 대통령이나 또는 영부인이나 또는 이제 경선 때 같이 경쟁을 했던 이런 후보군 또는 이제 뭐 흔히 친윤이라고 하는 그런 정치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스스로 이제 고발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분들이 뭐 고발에 적극적이진 않으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주요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대통령과 영부인이 모욕죄로 친고죄이기 때문에 고발하는 게는 조금 이제 뭐 지금 그럴 문제는 아니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다만 이제 그때 드루킹 판례, 그러니까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죄, 요거와 관련해서 법리적인 부분을 아마 많이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들어가 보면 굉장히 복잡하다, 이 사안이. 그래서 제가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그때는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진 못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많은 분들이 드루킹이 킹크랩이라는 어떤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렸기 때문에 돌린 것 자체가 이미 컴퓨터 업무 방해다. 그렇게 많이 알고들 계시는데 그 당시에도 쟁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대체적인 쟁점 중에 제일 중요한 쟁점이 아이디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타인의 명의를 아이디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그 타인으로부터 이게 허락을 받은 아이디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디 명의자가 허락을 해줬는데, 사용하라고 허락을 해줬는데 그 허락 맡은 아이디를 사용해 가지고
매크로를 돌리든 아니면 내가 의사표시를 하든 그게 왜 업무 방해가 되느냐. 도용을 한 게 아닌데 아이디를. 그 부분이 법리적으로 많이 다퉈졌었어요. 그래서 도용이라고 하면 상대방이 모르게 그 아이디 명의자가 모르게 아이디를 뭐 몰래 아이디하고 비번을 알아내서 아이디를 쓰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건 업무 방해죄가 되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아닌 허락을 맡아서 사용하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그게 그 업무 방해가 해당이 되느냐. 그러면 허락을 맡아서 사용을 하니까 허락을 맡아서 뭐 매크로를 돌리든 킹크랩 같은 아니면 내가 수작업으로 인간 수작업으로 이제 뭐 댓글이나 좋아요를 누르든 그거는 허락받아서 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내용들이 좀 쟁점이 됐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그렇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영역이 있어요. 그 당시에 네이버가 네이버뿐만이 아니고 많은 이제 그 사이트들이 본인 인증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안 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수십 수백 개의 아이디를 개설하는 게 문제가 안 됐어요. 제한을 두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그 한 명이 여러 아이디를 만든 다음에 그 아이디를 또 이런 드루킹 일당 같은 사람들한테 사용을 허락해서 전달하고 그렇게 해서 모여져 있는 수천 개의 아이디 그 아이디를 가지고 이제 그 매크로를 돌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여론 조작을 했던 거죠.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과연 그러면 이 사건은 그러면 컴퓨터 업무 방해가 성립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의문이 생기고 법리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드루킹 사건도 굉장히 법리적으로 복잡했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부터 조금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이제 대표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게 그 대법원의 태도, 드루킹 사건에 일어났던 대법원의 핵심적인 태도요. 이거는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예, 이거는 알고 계셔야지 그 다음으로 이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2항은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 또는 전자 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 처리 장치의 허위에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 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의 입력이란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거나 정보 처리 장치를 운영하는 본래의 목적과 상이한 명령을 입력하는 것이고 기타 방법이란 컴퓨터의 정보 처리에 장애를 초래하는 가해 수단으로서 컴퓨터의 작동에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한편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가해 행위 결과 정보 처리 장치가 그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 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는 등 정보 처리의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나 정보 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고 업무 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의 입력입니다. 킹크랩으로 돌려서 좋아요를 누르는 이런 행위들은 부정한 명령이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이 당원 게시판 사이트에 부정한 명령이라는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 나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무엇이 부정하고 무엇은 부정하지 않느냐. 특히 이제 정보 처리 장치를 운영하는 본래의 목적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탐구해 볼 필요가 있죠. 정보 처리 장치를 운영하는 본래의 목적과 상이한 명령어를 입력하는 게 부정한 명령의 입력입니다. 근데 정보 처리 장치를 운영하는 본래의 목적은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사실은
국민의힘의 당원 게시판, 국민의힘의 홈페이지는 정보 처리를 운영하는 본래 목적이 뭐죠? 어떻게 그 본래 목적을 찾아볼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의힘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봐야 되는 거예요. 홈페이지 한번 띄워주십시오. 아니, 이거를 그 국민의힘의 홈페이지를 들어가지 않고 도대체 원래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본래 목적에 합당하게 쓰는 방법이 뭔지를 알 수가 없죠, 사실은.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그 홈페이지로 들어갔습니다. 자, 근데 당원 게시판 동그라미를 한번 눌러봐 주시겠어요? 당원 게시판, 바로 이렇게 뜨죠. 회원 가입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회원 가입을 하러 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로그인을 할 때 이제 당원에 한해서 홈페이지 회원 등록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당원이 아닌 경우 당원 가입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로그인 하는 정보에 분명히 나와 있죠. 당원이어야 한다고. 일단 당원이어야 홈페이지 회원으로 등록이 가능해요. 그냥 당원인 거와 홈페이지 회원은 또 다르죠. 지금 이 로그인에 어떤 절차를 다시 회원가입의 절차를 따라가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회원가입의 절차를 한번 밟아 볼까요? 회원가입 눌러주시겠어요? 회원 등록 로그인 옆에. 자, 한번 보세요. 국민의힘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하려면 이용약관에 동의를 해야 돼요. 이 동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조금 더 내려보시겠어요? 국내 거주 당원 실명 인정을 해야 됩니다. 물론 해외 거주하시는 분은 해외 거주 당원 실명 인정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용약관에 우리가 이 홈페이지, 이 게시판을 어떻게 쓴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홈페이지 운영이나 로고에는 너는 어떻게 해라. 뭐 이런 건 해라. 이런 거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요 이용약관에 다 있어요. 이 이용약관에 다 있기 때문에 이 이용약관이 바로 우리가 아까 대법원에서 이야기한 정보 처리 장치를 운영하는 본래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면 이용약관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조금 올리셔가지고 이용약관을 한번 보시자고요. 자, 목적이 있죠. 우리가 본 약관은 국민의힘이 제공하는 국민의힘 관련 홈페이지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가입 관리 의무, 회원가입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 이 홈페이지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라. 이거는 여러분이 하실 수 있고, 이거는 여러분이 하실 수 없고, 하실 수 없는 것만 하다가 이거는 좀 큰일 나니까 이렇게 책임은 져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이용약관에 이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용약관에 규정되어 있는 그 내용에 벗어나면 정보 처리 장치를 운영하는 본래의 목적과 상이한 명령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 이용약관 내에 규정을 준수해가지고 진행을 하면, 그러면 정보 처리 장치를 운영하는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명령을 입력하는 겁니다. 그렇죠? 너무 쉽고 단순하죠. 이용약관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이용약관을 들어가 가지고 쭉쭉 보자고요. 자, 제 구조에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회원들이 아이디를 가지고
장난칠 수 있다는 거를 드루킹 사건 때 이미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하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규정을 했어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드루킹 이전에는 거의 뭐 무한히 가깝게 아이디를 만들어낼 수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개인이 만들어낼 수 있는 아이디를 7개인가 정도로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다 휴대폰 인증이 필요하고, 그리고 본인이 내가 그 인증서 같은 거 넣을 수 있는 본인의 어떤 그 일종의 사인이라고 볼 수 있는 아이디는 하나입니다. 그렇게 정책이 바뀌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그 인터넷 사이트들이나 이런 것들이 드루킹 사태 이후에, 그러니까 이용약관이나 아니면 이런 많은 부분들의 규정을 더 강화시킵니다. 그러니까 규정을 강화시켜서 그 규정 밖에 사용을 하는 행위는 부정한 명령에 입력이 되도록 한 거예요. 그게 드루킹 사태 이후로 다 바뀌어버립니다. 뭐 아이디도 무한정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 뭐 다 사람마다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이디가 한정이 있다 그랬죠. 근데 아이디를 쓰는 것도 이제 그 제한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자고요. 1항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관계법령 개인정보보호정책에 의해서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 책임은 각 회원에게 있습니다. 그 진은정, 그 진영구 이분들의 아이디가 이제 그 당원 게시판에 게시글로 작성이 됐었죠. 그러면 그 관리 책임은 누구한테 있나요? 그 진영구, 그 진은정 등에게 있죠. 예. 그게 만약에 인적 사항을 모용해가지고 고의로 허위의 정보를 도용해서 만든 아이디가 아니라 그런다면, 정말 본인이 확인받아가지고 본인이 아이디를 만든 거라면 그 회원한테 바로 책임이 있는 겁니다. 아이디 관리의 책임이. 자, 이 2번이 중요한데요. 2번.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자, 과거의 네이버 드루킹은 어떻게 했죠? 나는 그 아이디 주인한테 내가 허락받아서 쓰는데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허락받아서 쓰는데 내가 그 아이디 그 주인한테 대신 포괄적인 허락을 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아이디 가지고 뭐 킹크랩을 돌리다, 아니 빈대떡을 부쳐 먹든 아무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그 드루킹의 주장이에요. 자, 지금은 어떻죠? 바로 그거 하지 마. 허락이든 뭐든 쓰지 마. 제3자의 아이디를. 제3자에게 회원이 아이디를 비밀번호를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3자에게 회원이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게 하면 이 정보 처리 장치에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는 부정한 명령의 입력을 한 거예요. 그렇죠? 도용이 아니에요. 이용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정확하게 이 개념을 아셔야 돼요. 아이디 명의자가 모르게 내가 그 사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내서 쓴다. 이거는 당연히 컴퓨터 업무 방해고. 아이디 사용자가 허락해서 내가 아이디를 쓴다. 이거는 킹크랩 드루킹일 때는 그게 뭐 기냐 아니냐, 뭐 위법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됐다고요. 근데 지금은 아이디의 명의자는 적어도 이 국민의힘 홈페이지 운영 당원 게시판에 글 쓰는 거는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또 보시자고요. 자,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국민의힘에 통보하고 국민의힘에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자, 한번 보시자고요. 회원의 아이디가 만약에 도난을 당했다. 회원의 아이디가 만약에 도난을 당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진은정, 그 진영구, 그 허수옥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국민의힘에 나 이 아이디 도난당했다고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힘에 안내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절차를 지금 하고 있나요? 지금 그 당원 게시판 사이트의 이 내용들을 뭐 이제 전 국민이 알게 됐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가족과 동일한 이름으로 아이디가 지금 그 활용돼 가지고 게시글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내가 정말 동명이인 진은정이라면, 동명이인 진영구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국민의힘에 내 아이디가 도용됐다라고 알려야 되죠. 그렇죠? 그것까지도 확인이 돼야 되는 거. 그럼 알리지 않았으면, 자신의 회원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아이디는 내가 쓰는 건가요? 그 명의자가 지금 쓰는 거죠. 자, 이 다음부터의 프로세싱은 수사를 해봐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핵심은 이겁니다. 이용 약관에 회원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명시했어요. 제3자를 본인의 허락하에 이용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도난당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되고,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알게 됐으면 그래도 국민의힘에 통보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용약관 제10조로 가보시죠. 이용약관 제10조에는 또 회원이 하면 안 되는 그런 행위들을 규정을 하고 있어요. 뭐 쭉 긴데 그래도 일부만 읽어드리면, 회원 등록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국민의힘의 권리와 업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다른 회원의 아이디를 도용하는 행위,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 전송하는 행위, 스토킹 등 다른 회원들을 괴롭히는 행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제 그러니까 그 진흥경과 그 분들, 그 일당이라고 해야 되나? 이미 그 피의자가 돼 있으니까 그 일당들이 쓴 내용을 보면 스토킹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죠. 그리고 자기의 그런 고유한 정보를 정확하게 등록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회원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회원의 아이디를 도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이제 갖가지 또 의무가 있죠. 그리고 어떤 업체가 과연 이 당원 게시판과 관련해서 아니면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이거를 좀 닫아주시고, 이용약관이 아니라 홈페이지 들어가 볼까요? 네. 이용약관 아랫부분, 개인정보 취급 처리 동의. 여기를 한번 오픈해 주시겠습니까? 쭉 내려가 보시면 4조에 있습니다. 4조에. 4조에 뭐가 있죠? 여기 국민의힘은 개인정보 처리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을 합니다.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는 어디죠? 주식회사 유랩. 여기는 당원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죠. 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는 어디죠? 주식회사 IOU 솔루션. 홈페이지 서버 내 DB를 관리합니다. 그리고 본인 인증은 어디서 관리하죠? 나이스 평가 정보 주식회사. 본인 실명 인증 시스템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진흥정과 그 진영구 등의 개인과 관련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데는 바로 이 주식회사 유랩, 주식회사 IOU 솔루션, 나이스 평가정보 주식회사예요. 그렇죠. 이게 숨어 있는 게 아니에요. 공개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여러 업체들의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의 어떤 서버에 들어가는 뭐 인적사항이나 이런 걸 관리하고 있다. 이거를 이미 다 누구라도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다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정보 처리 장치에 아까 말씀드린
정보 처리 장치를 운영하는 본래 목적에 다 나와 있죠. 이용약관하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규정이나 이런 걸 보면 결국 도용을 해도 안 되고 도용을 당해도 도용을 당한 거는 뭐 당한 사람 잘못은 아니에요. 하지만 도용을 당했다는 걸 알면 바로 국민의힘에 통보를 해야 되죠. 그리고 제3자의 제3자에게 이 아이디를 이용하게 해서도 안 되고 제3자의 아이디를 이용 허락 맡아가지고 명의자의 허락을 맡아서 이용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행위들이 바로 부정한 명령의 입력 컴퓨터 업무방해죄가 됩니다.